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지구 다음 정보로 영상을 분석하여 기도하기를 만드는데 원합니다. 더 큰 8월 힘이 11일 됩니다. 어제 목요일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06만 명, 세계 인구는 645만 명입니다. 첫 번째 7월 9일 블링컨 왕이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5시간 밀담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건설적이었다라고 상호 발표했고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한데 8월 2일,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8월 8일까지 중공군이 대만 6개 지역을 포위하면서 이제 실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중공의 함대는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8월 9일 크롬반도 사키러 공군 기지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만과 한반도에서 오바마, 바이든, 시진핑, 푸틴, 김정은의 8월, 9월 중 개전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10월 중공 20차 전대 황제 등극을 위한 통일 대업 전략이 가고 있고 오바마, 바이든은 11월 중간 선거에 전쟁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늪에 빠져 있는데 난국 타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북 간첩 우상호와 박홍근은 남조선 노동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저는 오늘부터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를 대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전임자 대통령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나라, 이게 남조선 노동당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한 남조선 노동당이다, 이렇게 오늘부터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노당의 공작기관 KBS, MBC, SBS, YTN, 조선, 동아, 중앙, 경향, 연합뉴스, 한국갤럽, 리얼미터, KSOI, 그리고 18개 부정선거관리위원회, 중앙 플러스 17개 시도 부정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 사무총장 박찬진이라고 하는 종북 간첩놈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송, 신문, 여론, 선거기관들을 장악해서 보도조작, 여론조작, 탄핵조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최근 위장 우파에 내린 지령은 8.15 집회 계엄령을 선포하라가 등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판단합니다. 2016년 12월에서부터 2017년 3월까지 단기국 집회에서 권영혜와 정광택이와 허평환이가 이 지령을 앞장서 수행했습니다. 권영혜는 절 보고 니는 국방부 가서 따로 집회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방해를 했던 자가 저들입니다. 당시 저는 국방부 앞에서 별도로 계엄령 선포 촉구 집회를 개최해야만 했습니다. 2017년 1월, 2월에 3회에 걸쳐서 약 2,000명이 모여서 국방부 앞에서 한민부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걸었던 플래카드가 이것입니다. 12만 종북 간첩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기각하고 합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것을 걸어놓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2,000명 정도가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국민의 명령이다, 계엄령 선포하라, 이것을 국방부 앞에서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남노당과 공작기관의 보도, 여론, 탄핵 조작에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것을 겪으며 항복하였고 나 이념 안 하겠다, 나는 중도 실용 노선으로 간다, 경제만 하겠다, 내 임기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항복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5 내지 4% 여론 조작, 2016년 11월 1, 2, 3, 4주, 12월 1, 2주 6주 동안에 걸쳐서 5%, 4%를 겪으며 파면 후 옥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4년 9개월 동안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시진핑, 푸틴, 김정은의 전쟁이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계엄령 선포하여 남노당, 공작기관, 호남공화국 등을 선척결 후에 전쟁에 임해야 나라를 살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저 남노당과 공작기관, 호남공화국이 대한민국을 뒤집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노당은 2020년 10월에 14만 경찰 조직 내 경찰 노조 53,339명이 가입했는데 38%의 경찰 노조, 경찰 직장 협의회라고 하는데 저는 저걸 노조라고 칭합니다. 그걸 만들었고 299개 경찰 관서 중에 275개, 92%의 경찰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해 12월에 경찰 노조를 만들면서 5.18 제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5.18 말하지 말아라. 5.18 말하면은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 이 제갈법을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과 우리 윤 대통령님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노조의 난 지난 7월 23일에 있었죠. 저들이 모여서 이제 대한민국에 항거하는 난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진압을 했습니다. 293명 총경의 전보 인사를 8월 16일부로 단행했습니다. 8월 11일 날 발표했고 8월 16일부로 293명 총경 경찰서장들이 자리를 옮깁니다. 한동훈, 이상민, 이종섭 장관 등이 입을 열어 저 세 장관이 계엄령을 가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뿐입니다. 남노당 공작기관 척결의 불가피성을 말해야 합니다. 헌법 77조 계엄령은 군대의 힘을 빌어 국가와 국민을 구하려는 법치의 최정점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난 7월 1일 종로의 20층 빌딩이 5분간 진동했습니다. 저는 TBM의 굴삭 돌파 시도라고 판단합니다. 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지하 7층 지상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딩 밑을 북계군 땅굴망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깊이 35m로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무엇인가 작업을 하다가 건드렸다. 5분간 진동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 땅굴망은 지하철 1호선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냉각기의 블레이드가 떨어져 깨지면서 5분간 진동했다는 것은 본도 전말의 거짓말입니다. 왜? 냉각기 블레이드가 떨어져서 블레이드가 자체적으로 5분간 진동하도록 돌아갈 수 있는 블레이드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것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시진핑과 김정은은 독립기념관의 지하를 폭파시켜 윤 대통령을 시해하고 동시에 전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 그림의 중앙에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이 보입니다. 자, 그것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금 땅굴망이 폭 2.5m, 깊이 35m로 지나고 있습니다. 저것이 북쪽에 있는 지하철 5호선을 지나고 또 지하철 1호선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600개소의 땅굴망을 붙여놨다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유추해서라도 저것이 사실이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8월 15일 독립기념관 기념일 행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결의의 집 TNT 1.6톤 12개소에 총 20톤을 묻어놨습니다. 빨갛게 점으로 보이는 것이 TNT가 묻어놨던 자료입니다. 2015년도에 묻어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편에 정원 잔디밭에 1톤을 묻어놨고 그리고 좌측 하단서부터 1관, 2관, 3관, 4관에서 7관까지 가면서 27.2톤을 묻어놨습니다. 총 50톤을 2015년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묻어놨던 것입니다. 그때도 저는 이 방송을 했고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날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이 방송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을 한 후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 1, 2, 3, 4를 각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